2025년 1분기 기준 가계부채가 한 1930조 가까이 된답니다. 이제 2000조를 거의 한 70조 조금 앞두고 있는 건데, 그다지 사람들이 빚에 대해서 경각심, 우려, 두려움, 공포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. 다들 그냥 빚을 한 4억씩 5억씩 한 7억씩은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. 막상 그 빚을 갚아보면 빚 갚는다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이제 뼈저리게 느낄 텐데, 그냥 이제 언론에서 가만히 있으면 벼락거지 된다, 남들도 집 사가지고 5억씩 10억씩 버는데 너 병신처럼 가만히 있을 거냐 라고 하는 옆에서 부추기는 것에 혹해가지고, 그래 나도 한번 뛰어들어 볼까, 누구누구도 집 사가지고 지금 집값이 10억이 올랐다는데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, 이러면서 욕심부려서 뛰어들었다가 왕창 빚을 치게 된 것 같습니다. 제 주변에도 집을 4채 가지고 있고 7채 가지고 있고 뭐 되게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적지 않습니다. 물론 그네들이 처음에 살 때는 그래 와이프도 은행 다니고 나도 금융권에 있고 둘이 합쳐서 벌어들인 돈이 적지 않으니까 실수령액으로 월에 뭐 2천 이상 들어오니까 충분히 가능하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걸렸나 봅니다. 근데 참 사람이 희한한 건요, 월급을 500 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 계산해서 빚을 뭐 4억이든 5억이든 내고, 뭐 월급을 1000 받는 사람들은 그 수준에 맞춰서 또 왕창 내고, 월급여가 실수령액으로 2000 이상 들어오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맞게 또 빚을 엄청나게 내더라고. 참 희한하죠. 여유가 있으면 충분히 경제력이 되면 그냥 거기에 걸맞게 빚 안 내고 사든지, 아니면 빚을 내면 정말 조금 내고 사면 될 텐데, 그리고 하나 사고 그냥 만족하고 실거주하고 살면 그래도 좀 괜찮을 텐데, 그러지 않고 두 채 사고 나면 세 채 사고 세 채 사고 나면 네 채 사고 그냥 계속 이제 뭐 수집하듯이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요. 등위권리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되게 여유로워하더라는 겁니다. 그래서 평가자산 금액으로 100억이다 150억이다 200억이다 라고 하면 되게 성공한 인생인 것처럼 스스로를 평가하더라고요. 물론 실제로 그 중에는 성공한 인생이 있기도 할 겁니다. 충분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어서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빚 없이 사고 각 부동산에서 나오는 월세 현금 흐름을 가지고 좀 더 여유롭게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. 근데 이제 찐과 가짜를 이제 구분하기가 어렵고 스스로가 이제 아는 거죠.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 안에서 산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좀 더 여유롭게 사는 것이고, 무리하게 억지로 흉내내고 과도하게 일을 벌린 사람들은 그 때문에 이제 되게 이제 힘든 일을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. 누가 옆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해 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책임이다 라고 전부 다 그 사람들에게 떠넘길 수 없는 겁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자기 자신의 잘못도 있고 주변에서 부추긴 그들의 나빴던 부분도 있고, 이 제각각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거죠. 그리고 결국은 그 감당 못할 그 무리한 부채 때문에 힘들어지는 건 누굽니까? 빚을 낸 사람과 그의 가족들이다라는 겁니다.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괜히 가지고 있는 빚이 5억 이상이다, 죽을 때까지 못 갚는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. 평범한 보통의 사람들 기준입니다. 뭐 자기도 와이프도 둘이 합쳐가지고 뭐 세전 연봉으로 뭐 4억이다 5억이다 이런 사람들 말고 말입니다. 그저 월급을 실수령액으로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이렇게 받으며 사는 뭐 맞벌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5억을 죽을 때까지 갚는다, 거의 대부분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. 7억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냥 100% 불가라고 저는 믿고 있는 거고, 3억도 참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. 예를 들어 만약에 빚을 한 3억 가지고 있다, 외벌이다 라고 하면 되게 어렵죠. 되게 힘듭니다.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자기네 가정이 월에 돈이 얼마나 생기는지 따져봐야죠. 그렇게 따져보고 여유롭게 이제 빚을 갚는데
쓸 수 있는 돈이 뭐 한 300이다 400이다 이런 상태라고 하면 그래 원리금으로 한 200 정도 갚는 게 가능하죠. 그래야 좀 더 안전해지죠. 여기도 300 생긴다고 300을 다 빚감대 써버리면 나중에 상황이 틀어지면요 이제 되게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. 최소한의 여유가 좀 있어서 언제 어느 때 상황이 틀어졌을 때 그걸 대응할 수 있는 커버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 거죠.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얼마나 많은데 그 변수를 대응하고 그걸 맞닥뜨리려면 참으로 어렵다라는 거죠.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대처하기란 쉽지 않은데 그걸 다 고려하고 다 헤아리며 살려면 참 많이 고민스럽겠다라는 겁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, 지금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잘 따져가며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. 살아가는 걸 너무 자기 계산법으로 자기 셈법으로만 생각하고 다 자기가 예상한 대로 다 흘러갈 거라고 이제 믿어버리면 거기서부터 이제 뭔가가 틀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생각처럼 안 될 때가 무지하게 많거든요.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대응하고 살아가야 그래야 삶이 틀어지는 걸 최소로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가계부채가 1929조 1930조 거의 뭐 2000조 육박하는데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요 대출이 앞으로 수월하겠습니까? 어렵죠. 앞으로는 대출 받기가 무지하게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. 이제 각종 뭐 신용 평가하는 시스템도 도입되고요. AI를 이용해서 전 금융권들이 은행이든 공급회사든 아니면 캐피탈이든 모든 금융권들이 다 이렇게 빚을 내기 시작하면 그 대출자들의 신용 그리고 소비 패턴 뭐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공유받아서 자기들끼리 계속 이제 더 이제 올가매고 더 이용하고 하는 거죠. 1금융권에서 담보로 한 부동산에 담보 가치가 하락했다고 5천만원 일시 상환하라고 얘기하면요. 그럼 이제 저축은행에서 이제 바로 연락 오겠죠. 누구누구님, 고객님, 5천만원으로 5천만원 대출 가능하신데 대출 금리가 15% 되십니다. 뭐 이러면서 1금융권에 갚아야 될 돈을 찰떡같이 알아내고 일시로 고금리로 대출 받으라고 이제 요구하겠죠. 그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벌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. 꽤 무섭고 꽤 잔인한 일들이죠.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금융권들이 AI가 먼저 알아서 우리에게 제시해준다. 그러면 좋은 조건에 제시해 주겠습니까? 아니죠. 그 대출자가 궁지에 몰려있다는 걸 알고 그걸 악용해서 더 가산금리 부과해서 들이미는 거죠. 결정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말입니다. 그래서 더욱더 빚내지 않는 삶을 추구하고 빚 없이 살아야 그래야 삶이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